나는 내가 아는 지식을 모든 걸 다 털어서 줬는데 왜 재등록을 하지 않으신 거지? 이 회원님께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운동 프로그래밍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됐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티다입니다. 저도 처음 강사 생활을 시작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재등록이 굉장히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재등록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레슨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등록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털어서 알려드리는데 왜 재등록이 안 나오지? 왜 표정이 만족스럽지 못한 걸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강사님들도 많이 보면서 관찰을 했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회원님의 경우에는 오실 때마다 거의 운동은 많이 안 하시고 얘기밖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운동을 하러 왔으면 운동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야 운동 효과가 올라가고 그래야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얘기만 하면은 운동 효과는 떨어질 텐데. 근데 그런 회원님이 재등록을 계속 하시고 계속 롱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를 많이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왜일까? 왜 나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알려드리는데 그런 나보다 그냥 얘기를 많이 하는 회원님들이 재등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 뭘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회원님의 운동 목적이에요. 근데 운동 목적이라기보다 회원님이 이곳으로 오시는 이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많기는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여기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회원님들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우선은 제가 놓쳤던 회원님 A 회원님을 예로 하나 들자면 그 회원님께서 오셨었을 때 운동 목적이 다이어트였습니다. 다이어트?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정렬이 너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반 후방경사 되어 있으면 엉덩이가 처지고 밋밋해지고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이어트를 희망하시고 그리고 이쁜 몸매를 원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체형적인 문제를 같이 개선을 해야 결과가 좋을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회원님이 지금 체형이 이러셔서 이렇게 체형을 바꾸셔야 한다라고 처음에 제가 필라테스를 배웠었을 때처럼 이제 상담을 했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서도 계속 그거에 대한 걸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회원님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세션이었던 것 같아요. 10번의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재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체형에 대한 교정도 좀 나타난 것 같고 나는 내가 아는 지식을 모든 걸 다 털어서 줬는데 왜 재등록을 하지 않으신 거지? 그거를 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이분의 목적이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면 체형 교정을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초반에는 이 회원님께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다이어트에 좀 더 초점된 그런 운동 프로그래밍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됐다는 거죠. 당연히 체형 교정이 되면 그런 미적인 부분도 이뻐지는 게 맞아요. 저희는 알고 있지만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지금 여기서 골반을 디테일하게 말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강한 운동을 해서 땀을 빼고 체지방을 태우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전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저의 목적만 따라서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운동을 진행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원님께서는 운동의 양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으셨을 테고 저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수도 있고 혹은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다이어트랑 잘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등록을 하지 않으셨겠죠. 만약에 제가 거기서 체형 교정으로 밀고 붙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회원님이 마음에 들게끔 좀 강하게 운동감이 좀 있게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살짝 빼더라도 예를 들어서 회원님께서 전방 경사셔서 골반을 말아주는 모션이 나와야 되고요. 이런 것보다는 회원님 하복부 운동 하실게요. 하복 운동을 좀 더 강하게 집중적으로 했었다면 이 회원님께서 만족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후에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B라는 회원님이 계셨어요. 이 회원님께서는 골프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누가 봐도 거의 상하체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일 만큼 굉장히 틀어짐이 심했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목적은 체력 강화? 이런 거였어요. 그냥 근력 강화, 체력 강화 이런 거였는데 거울을 같이 보고 회원님 몸이 지금 되게 많이 틀어져 계신다. 보이시냐? 라고 했었을 때 회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혀 본인이 몸이 틀어진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본인의 몸에 대한 불만이 없으셨던 거죠. 근데 저는 계속 그게 거슬렸던 거죠. 몸이 너무 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교정적으로만 너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갔던 거죠. 이분의 목적도 조금 더 운동감이 있게끔 뭐 체력이 올라갈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강한 운동을 원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디테일하게 쪼개서 이 체형 교정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그 회원님께서도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후에 들어서 하게 됐던 거죠. 어쨌든 그때는 초창기였고 제가 처음에 필라테스를 배웠을 때는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디테일한 교정이라든지 뭔가 체형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운동을 많이 시킨다라고 배우다 보니까 필라테스는 그런 운동이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만 레슨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강사 활동을 오래 하면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운동이라는 거는 딱히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게끔 얼마든지 변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양성이 있게끔 도전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이 운동을 접목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을 했었을 때 교육생분들에게 정말 많이 했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버리는 미덕을 가져라. 완벽하게 모든 것을 표출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버리는 미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 A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체형 교정이 더 시급해 보이긴 하지만 회원님의 목적이 일단 다이어트라고 하게 되면 저희의 욕심을 살짝 버리고 회원님의 목적에 좀 더 가깝게끔 일단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 그거를 버리는 미덕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리는 미덕, 이게 그냥 무작정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재등록이 나오려면 회원님이 저희와 레슨을 하는 동안에 만족감이 들어야 돼요. 만족감. 그 만족감이라는 게 생겨야지 또 다시 재등록을 할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때문에 초반에는 회원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일단 운동을 시켜드려야 해요. 그리고 만족감이 들면은 재등록을 하겠죠. 근데 이 만족감이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발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게 돼요. 일단 운동을 하면서 본인 목적의 달성이 되면 이 목적 달성이 단순히 필라테스가 좋아서 내가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됐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이 선생님과 정말 잘 맞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같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운동에 대한 성취감, 만족감과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까지 합쳐지면서 그때 재등록이 이루어지게 돼요. 재등록이 된 후에야 진정한 나의 회원님이 되는 거다 라고 매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아무리 다이어트보다 지금 회원님은 체형 교정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저희에 대한 신뢰도가 완벽하게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목적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희 얘기는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재등록을 하고 난 후에는 저희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저희가 회원님 사실 지금 체형 교정이 좀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선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회원님 목적에 따라서 운동을 시켜주시고 재등록이 일어난 후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신뢰도가 쌓인 것 같다 했었을 때 그때 저희의 목적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그때는 회원님들이 수용을 하시고 저희의 목적대로 잘 따라와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버리는 미덕을 갖고 조금 오랫동안 기다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유난히 회원님이 고집이 더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강사로서 본인이 고집이 세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약간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번 해보면서 레슨을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이제 레슨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회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동 목적을 계속 잊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세션이 길어지게 되면 그 처음에 회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회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지, 처음에 어떻게 인터뷰를 했었지, 이것을 적었던 그 내용을 계속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터뷰 때 회원님께서 운동 목적을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신다 하면은 확실한 1순위 목적을 정확하게 캐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다이어트도 하고 싶은데 뭐 체형 교정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신다면 정확하게 자 다이어트와 그리고 통증 완화, 뭐 체형 교정 중에서 제일 1순위 어디세요? 라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어내시고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 중에서도 어느 부위를 더 많이 빼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위를 알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원님 목표 1순위 중에서도 1순위인 곳을 맨 처음에 공략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특히 이런 부분은 처음 체험권을 했었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대신 조금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가끔 회원님께서 인터뷰 때 운동 목적 말씀하실 때 속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속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하러 오는 거긴 하지만 선생님과의 그런 만남이 좋아서 혹은 이제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말을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저는 운동하러 왔어요 라고 대신 말을 하는 거겠죠.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세션을 계속 진행하는 동안에 회원님을 계속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다 보면 왠지 회원님께서는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나와의 이런 시간을 더 즐거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와주시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때 그것도 캐치를 해서 너무 입을 꾹 다물고 운동만 하기보다는 말을 하는 시간도 좀 늘려서 레슨을 진행해 보시고 또 회원님의 그런 반응을 계속 관찰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의 직업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성향만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고집을 피워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회원님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줏대는 있어야 돼요. 본인의 그런 신념은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여러 회원님들의 그런 성향을 조금씩은 융화를 시켜서 레슨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저희의 능력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을 상대해서 어렵긴 하지만 사실 또 그래서 재밌는 직업이기도 하니까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색다른 그런 에너지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실패했었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후에도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이야기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